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지컬 트레이닝 ORG입니다. 오늘의 운동 정보는 사람에게 스피드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헬스장에서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은 많이 하지만 스피드를 위한 속도 운동은 따로 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한국 헬스장 분위기 자체가 근력 운동을 하기는 좋지만 스피드 운동을 하기에는 공간이나 기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요즘 다양한 피트니스 문화가 자리 잡히면서 근력과 속도 운동을 같이 하는 파워 운동을 진행하는 곳이 종종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파워 운동은 무엇일까? 파워라는 것은 근력에서 속도의 개념이 추가된 것을 의미하며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파워 운동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역도 운동이 파워 운동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역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힘으로 하는 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역도는 극한의 속도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물론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힘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신체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더해졌을 때 최대치의 힘을 낼 수가 있다. 하지만 힘을 키우기도 힘든데 여기서 속도까지 운동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운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 힘을 더 빨리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량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중량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근력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최대 힘을 얼마나 빠르게 산출해낼 수 있냐, 즉 속도, RFD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거운 무게를 계속 반복적으로 든다고 해서 무게가 무한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힘을 키우려고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어올리는 운동만 하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근력 힘이 상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거운 중량에 내 몸이 익숙해지면서 힘을 쓰는 메커니즘이 점점 둔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힘을 쓰는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적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 스쿼트로 예를 들어보면 중량을 들고 앉을 때는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온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앉으니 당연히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무거운 무게를 들고 올리려고 하니 동작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무브이다. 하지만 여기서 힘을 저항하지 않고 긴장을 푸는 것과 내가 긴장을 끝까지 잡으면서 운동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앉을 때는 최대한 자세와 그 무게를 정하기 위해 하체에 긴장을 해줘야 하며 올라오는 순간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내서 들어 올리려고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올라올 때는 100%의 힘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몸의 파워를 키우는 힘을 쓰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힘쓰는 패턴이 몸에 익혀져야 우리가 근력과 속도를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중량을 다루면서 이러한 파워 훈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파워 훈련을 소개하려고 한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아까 스쿼트를 설명할 때 말한 것처럼 근육이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으로 빠르게 전환해 근육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보면 된다.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빠른 신장성 수축에서의 감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절이나 착지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 운동으로는 스쿼트 점프이다. 스쿼트를 하며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서 수직으로 점프를 진행한 후 다시 지면에 스쿼트 자세로 착지를 한다. 이어서 계속 동작을 반복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프를 할 때 몸 전체를 쭉 핀다는 느낌으로 발목까지 쭉 펴주고 바닥에 착지 후에 다음 동작으로 빠르게 전환을 한다. 두 번째, 런지호. 런지를 실시할 때 뒤쪽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당기면서 무릎을 구부린 후 점프하며 다리를 교차하고 반복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 교차를 빠르게 하려고 집중하면서 진행을 해준다. 세 번째, 박스 스텝업 점프. 박스에서 내려와 바닥에 착지함과 동시에 바닥을 지면에 가볍게 차고 올라 박스 위로 점프하는 동작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스에 올라갈 때는 나의 발바닥이 다 올라가게 착지를 해줘야 발목 부담이 줄어든다. 네 번째, 스프린트 점프. 한 발을 박스 위에 올려놓고 손을 달리기 하듯이 움직여 무릎을 앞으로 강하게 차올리며 점프하는 동작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지를 하면 빠르게 다음 동작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착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해주는 걸 추천하고 에어 있는 운동화보다는 맨발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중간중간 진행해주면 순발력 점프력이 향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의 퍼포먼스도 같이 향상될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스피드도 젊음의 상징이다. 그러나 스피드에 기여하는 근육 섬유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근손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젊기 때문에 젊을 때 할 수 있는 스피드 운동을 해줘야 한다.
우리는 운동을 너무 편향된 쪽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기능들은 더 빨리 퇴보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 운동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해준다면 더 건강하고 더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몸이 빨라지고 가벼워진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아직 그러한 경험을 못 해봤다면 파워 운동을 통해서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